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자폐어 어제부터 해서 딱 1시간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올라오기 전에 채용팀 직원들하고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시간 남은 1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래서 첫 번째는 각본을 짜지 말자.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고 과감하게 전달하자. 라는 걸 두 가지를 서로 얘기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한 분씩 먼저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송일영 사원부터. 오늘 두 번째로 인사드리게 된 송일영 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재채용팀 윤종희 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재채용팀의 이승열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재채용팀의 주올림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재채용팀의 유경남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 여러분들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 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로 솔직하고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써주신 포스트잇에 작성해주신 질문들, 이게 가장 저희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들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끝나는 시간이 6시거든요. 한 45분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을 최대한 저희가 잘하려면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좀 질문을 생각하셨다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것들은 어떤 질문이든지 상관없으니까 저희한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주올림 사원님, 첫 번째부터 시작할까요? 네, 제가 오늘 뽑기 담당으로 가장 핫한 질문으로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견을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뽑기부터 제가 좀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마음에 드는 질문. 채용 팀원분들은 얼굴을 보고 뽑는 것 같아요. 어떤 얼굴을 보신지 모르겠는데 누가 쓴 거예요? 저는 약간 공감을 할 수 없지만 네. 자, 그 다음에 가벼운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저희 채용팀 내부적으로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건데 대학교 채용 설명회도 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또 이렇게 하반기에는 자폐어를 진행하고 채용 설명회를 따로 안 가다 보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좀 채용팀 분들도 좀 궁금하신 사항이 학교에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 만나는 게 좋을지 좀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어때요? 학교에 와주세요. 학교에 와주는 게 좋다. 학교에 와주는 게 좋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냥 해줘도 된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역시 요즘은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반 하면 참 좋겠는데 채용 팀원이 많지 않아서 그건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가 또 요즘 핫한 지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면담을 하는 방식의 채용을 하게 된 힌트 프로그램을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면담을 하는 방식의 채용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요거는 답변을 혹시 어떤 분께서? 네, 제가 먼저 좀 답변을 할게요. 제가 이제 14년 11월 달에 채용팀에 오고 나서 지금 만 3년이 다 돼갑니다. 많은 학생들을 만났어요. 근데 되게 안타까웠던 거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 전형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서류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채용팀 담당자를 만날 때는 면접 때나 또 인적성 검사 단계 잠깐 인사 정도, 그리고 현업에 계신 분들 만나는 것도 이렇게 채용 설명회가 아니면 만나는 기회가 없잖아요.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한테 궁금한 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다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상시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지원자들의 대면 접촉을 늘리자. 근데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만큼 저희한테는 많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요즘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많은 그룹들이 회사들이 지원자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직접적으로 많이 늘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스펙이라는 부분입니다. 요새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노스펙, 블라인드 채용 강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물론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예, 받죠. 근데 최대한 저희도 그 스펙 하나 갖고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회사에는 똑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일했을 때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시 채용 면담을 했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을 더 우리를 믿게 해주려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들으려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왜 만나고 싶은지 그 이유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과정은 분명 많이 부족할 거예요. 인원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늘려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부족할 것 같긴 하지만요. 예. 혹시 뭐 다른 분 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별로 할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물어보지 말라는 눈빛을 네. 저에게. 알겠습니다. 네, 부족함이 있겠지만 저희도 차근차근 첫 발이 또 중요한 거니까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새로운 단어를 적어주셨어요. 투 인재채용팀 중고 신입 돌취생. 돌취생이 뭐죠? 돌취생 요즘 말인가요? 돌아온 취준생인 것 아, 같습니다. 돌아온 취준생. 어디서 돌아오신 거죠? 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차별은 없는지. 갓 졸업생. 이분은 되게 신조어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여기 계신가요? 신조어. 갓 졸업생에 비해 혹은 이제 졸업 예정자에 비해 차별은 없는지. 그리고 여자 나이 20대 후반입니다. 상한선이 궁금합니다. 질문을 Q1, Q2, Q3로 이렇게 일을 좀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기 약간 중고처럼 생기셨죠? 네. 네, 지금 동의합니다. 예. 네. 중고 신입 화가 나네요. 네. 중고 신입 돌취생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이승열 대리님. 예, 뭐 좀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중고인지 돌취인지 뭐 이런 걸 알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 전혀 신경 안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만약에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조직에 왔다라는 건 또 배워야 될 것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조직에서 어떤 방식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어떤 자기의 방식만을 고집하면서 안 바꾸려고 한다라면은 그런 거는 그냥 그 사람 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조직이 좀 잘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돌아왔든 아니면 중고였든 새로운 곳에 왔다라는 것은 그 새로운 것에 좀 적응해야 될 마음도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본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차별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나이 때문에 따로 뭐 차별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이제 그 합격하면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엑셀레이터 같은 걸 좀 보거든요. 이번에 몇 년생 들어왔나 이런 거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좀 들어오시긴 해요. 물론 이제 아주 뭐 한 40대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어쨌든 취업 정년기를 약간 벗어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네, 저도 조금 늦게 입사를 한 편이에요. 방황과 많은 시련을 겪다가. 약간 그래 보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사원 두 분은 여자 사원 두 분은 여자 나이 20대 후반 상한선에 대해 질문하신 거에 대해 혹시 조언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아직 좀 어리니까 유명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안 팀킬 그래도 선배예요, 할까요? 선배예요, 선배이신데 선배. 저 네. 나이가 어리신데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네, 팀킬이다 이런 팀킬.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뭐 저도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어린 나이에 취업 준비를 시작하지도 않았고요. 저도 나름대로 좀 방황을 하다가 늦게 취업을 한 편이에요. 저는 좀 실질적으로 와닿게 말씀드리면 휴학을 4번 했고요. 졸업 유예가 그 중에 3번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것저것 준비도 해보고 취업 준비도 하고 하면서 나름 조금 뭐 방황의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또 여자고 하니까
내가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조금 막연한 걱정도 되게 많았는데요. 동기들도 보고 뭐 제 후배나 선배들도 봐도 그렇게 나이에 큰 제약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조업이기 때문에 혹시 현대자동차에 들어오는데 조금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뭐 공대생 분들은 보시면 과에도 여자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모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이 적어 보일 뿐이지 뭐 여성 인력이 없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큰 부담 갖지 말고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 계단을 올라가다가도 어떤 지원자분께서 부모님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엄마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엄마 저거 봐. 선배 사원도 다 남자고 온 사람도 다 남자야. 이렇게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도 많아요. 저도 여기 직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올라갔는데 뭐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해볼게요. 아마 여기 질문을 요거까지 받고 한번 현장에서 질문을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왜 현대자동차에 지원 입사하셨나요? 입사 후 느낀 입사 전과의 괴리감, 의외의 좋은 점, 뭐 이런 것들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는 우리 나이가 어리신 네, 나이가 어린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현대자동차에 지원을 했냐고 하시면 사실 저는 회사를 선택할 때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제가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신뢰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나 이 회사 다녀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일 큰 기준이 그거였고 현대자동차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나 여러 가지 위상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저한테는 사실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저기 가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되게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는데 입사하고 나서 느낀 괴리감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하려니까 좀 어색한데 일단은 사실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회사 생활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건지는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취준을 하면서 나는 취업을 해야 돼라는 생각은 굉장히 강하게 있었는데 취업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해봤던 거죠.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되게 잘생긴 실장님들이랑 머리 올리고 커피 마시면서 좀 수다도 떨고 여기 잘 제일 힘든 그랬는데 괴리감.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잘생긴 실장님들도 없고 옆에 이게 뭐지? 실장님이 약간 보고 계시면 어떡하려고. 죄송합니다. 끊고 갈게요. 카메라 잠깐 저희 꺼주세요. 실장님이 계신데 저희 실장님은 잘생기셨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잘생긴 실장님이. 그래서 이렇게 회사 생활이라는 게 실제 내가 경험하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여유로운 생활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자폐어를 하고 있는 모습도 뭐 취준생들 입장에서 보면 채용팀 되게 멋있는 일 한다 라고 느끼시겠지만 이 자폐어 이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며칠 밤낮 동안 열심히 고생해서 이런 결과를 순간순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느껴지는 그 생활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고 들어오시면 입사하고 나서 괴리감이 있어 이런 얘기를 조금 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좀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경력으로 들어왔어요. 원래 공대 출신으로 코딩 업무를 했다가 한번 커리어를 바꿨던 케이스입니다. 현재 인사 업무를 하고 있죠. 제가 현대차를 조인하기 전과 조인한 이후에 약간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바뀐 점이 있어요. 저는 이전에 일했을 때는 뭔가 신뢰라는 단어보다는 나가 내 일을 전문가로서 되고 싶다가 되게 강했어요. 근데 현대차를 입사하고 나서 가장 많이 조금 회사에 대한 거, 아니면 동료에 대한 게 신뢰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같이 여기에 나와 있는 친구들 되게 신뢰해요. 더 들으셨어요. 신뢰. 네, 신뢰해요. 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원동력인지를 많이 느낍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원자를 만날 때도 느껴요. 어떤 친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신뢰를 하는 친구가 있고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친구들은 자기의 장점을 자꾸 얘기하고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자꾸 걱정을 해요. 나의 약점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우선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신뢰하는 게 되게 이 과정 어렵잖아요. 잘 버텨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훨씬 더 멋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너무 또 진지해졌나 보네요. 네. 역시 나이가 있으시면 네, 죄송합니다.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영화분들 위주로 다큐로 만들었어요. 예, 가볍게 하자 하셨는데 이제 전무님도 잠깐 어디 가신 것 같으시고 이제 편안하게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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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요거를 하나 더 해볼까요?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 남아 계셨으면 또 꼭 내 목소리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장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그게 현장 나을 것 질문을 같아요. 받겠습니다. 손 아무나 들어주셔서 자, 꼭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세요. 저기 끝에 분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이고 이제 취업을 시작하게 되는 나이인데 인재 채용 관리팀이면은 많은 자소서를 읽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많은 대학생분들이 공모전이 아니라면은 현대자동차가 중요시 생각하는 소통이라는 걸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경험 중에서 혹시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다 아니면은 많은 팀 프로젝트 중에서 이 부분이 정말 좋았다라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 저희가 준비했던 문항과 조금 유사한 질문일 것 같아요. 이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자소서에 어떻게 나를 어필할 수 있을까, 정말로 좋아하는 경험이 있는지 현대차라는 회사에서, 또는 뭔가 어떤 특별한 요구되는 것들을 보여주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최근에 입사지원서를 작성했던 우리 후배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서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취준을 하면서 자기소개서 쓰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었는데 사실 질문을 앞에 놓고 딱 생각을 하다 보면 머리가 하얗게 되거든요. 도대체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고 내가 도대체 뭘 통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취준을 끝내고 나서 든 생각이긴 하지만 자기소개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 그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내가 저 상품을 정말 잘 알고 있으면 사실 자소서 질문이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다 대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팁은 문제가 있으면 자기소개서 문제를 받아놓고 그걸 계속 쳐다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되게 바쁘고 취준도 되게 열심히 하고 토익 자격증도 따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뭐고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학창 시절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앞닥서서 취준을 바로 앞두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인 줄은 알지만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좀 더 자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진실성 있게 풀어내시면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한결 편해질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첨언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면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학생분들이 너무 어려운 걸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그 질문해주신 분께서도 소통을 하면 약간 팀 프로젝트 이걸 얘기하셨는데 항상 조금 그런 것들에서만 소재를 찾으려고 하세요. 지금 우리 윤종희 사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 각자 개별적으로 아주 좋은 경험들, 좋은 재료들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업 입사 지원서에는 꼭 이러한 팀 프로젝트나 뭔가 해외를 나갔거나 뭔가 꼭 성공한 경험들 이런 것만 써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소통이라는 게 꼭 팀 프로젝트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소통을 하고 살잖아요. 친구들하고 뭐 싸웠는데 어떻게 그 친구가 화해를 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상적인 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되돌아보면 생각보다 내가 자기소개서 원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학생들이 면담하면서 그냥 자기는 자기소개서에 도저히 쓸 말이 없다 그래서 같이 뭐 이런 경험 전혀 없었어요? 친구랑 싸운 적도 없었어요? 이러고 하다 보면 있었죠. 그 친구랑 이렇게 해서 풀었었죠. 그런 거 괜찮네요. 그런 걸 한번 좀 약간 살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되게 그래도 정말 조금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돌아가는 친구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좀 치우쳐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소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글을 통해 여러분들을 보려고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결과물을 중심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해외 무슨 인턴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과정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동아리 회장이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한 리더? 아닙니다. 동아리 팀원일지 모르겠지만 그 동아리에 나에 대한 열정,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과정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담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 팁은 우리 회사의 핵심가치 단어를 조금 많이 쓰세요. 소통과 협력, 도전적 실행. 근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단어를 쓰십니다. 그럼 그분의 특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언어로 투박하지만 여러분들의 언어 그대로 보여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이 질문에 대한 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또 다른 네. 네. 질문이 3개 있는데 괜찮을까요?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다른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네, 가장 중요한 질문. 저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제가 영업 서비스 쪽을 희망하고 있어요. 네, 영업 서비스 중에 희망을 하고 있는데 공대생이다 보면 아무래도 전공에 대한 지식이 문과생들에 비해서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영업 서비스 관련 일들은 아무래도 상경 계열이랑 가까운 직무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공대적인 지식이 영업이나 서비스 직무에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직무가 있는 건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영업 서비스 답변하실래요? 저 아까 채용 상담에 있을 때 계속 저한테 답을 알려달라 이렇게 계속 집착적으로 1층까지 따라오셨던 지원자분이신데 열정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공대생이시군요. 그 아까도 저희가 채용 상담존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 서비스 부문 같은 경우는 사실 상품 작은 하나의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서비스 정비를 또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판매, 대리점 기획 정말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경 계열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도 이제 국내 영업으로 입사를 했었고 제 동기들 중에 상경 계열 출신은 저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물리학, 도시공학, 산업공학, 혹은 철학과 이런 러시아어과 되게 다양한 전공을 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대생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상경계나 인문계의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영업 서비스 직무는 들어가서 또 새롭게 배워서 내가 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전공을 했는지는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전략지원 부문 같은 경우는 그 내 전공 지식 플러스 내가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그런 노력들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전공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존재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잘 어필했을 경우에는 분명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들어와서 물론 이제 엑셀이나 PPT 발표 스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문계 친구들보다는 경험이 많이 없어서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입사하셔서 배워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여기 것 앞에 같아요. 계신 분들의 전공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정보통신공학과 공대입니다. 저는 영어 영문학과입니다. 저는 심리학 전공했습니다. 저는 법학과입니다. 다 다르죠. 맞아요, 다시. 네, 저는 경영학과인데요. 아무튼 다 필요가 있는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원한다면 지원할 수 있고 그게 하나의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전공을 한번 얘기하자고 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 전공이 뭔데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전공을 떠나기 보기보다는.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영업 서비스를 왜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나에게 영업 서비스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예, 그걸 어필하시는 게 본인한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한데 이거 어떻게 보완하지? 어떻게 이렇게 매치시킬까? 이거는 약간은 조금 좀 부족한 방법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전공이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싶은 강력한 본인만의 고민을 가져오시는 게 훨씬 더 본인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되게 다양하잖아요. 각 부문별로 되게 다양합니다. 그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전공을 가졌지만 왜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이유를 가져와서 아마 합격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현장 질문도 받겠습니다. 약간 계속 손을 모자 쓰신 분, 예, 들고 계신 분 있어. 네, 일단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저도 자소서 쓸 때 고민인데 사실 기업에 관련된 이슈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긍정적인 이슈도 있고 부정적인 이슈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슈에서 뭔가 해결 방안을 찾고 싶다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원 동기를 좀 얻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소서를 쓸 때 이게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소서에 써도 될까? 이런 고민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러니까 기업에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가 자소서에 녹아드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황윤 사원님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답변할게요. 네. 딴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약간?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했던 측면이 있고 또 이틀 동안 잡혀 진행하다 보니까 회사가 많이 뭐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뭔가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느냐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근데 사실 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생각할 때 회사에 뭐 부족한 점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단순히 그런 부정적인 상황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님께서 말씀하셨듯 그거에 고민하셨던 것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뭐 얘기하신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나요, 차장님? 뭐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추가를 하면 부정적인 걸 쓰든 긍정적인 걸 쓴 거든 왜 그걸 쓰고 싶었든지 본인만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앞쪽 여성 지원자분. 네. 앞쪽. 예. 여기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이제 전공 말씀하셔서 좀 놀랐는데 제가 영문학이랑 심리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거든요. 합치셨네요. 그래서 입사를 하실 때 사실 자동차 산업이나 또 이제 현대하고의 연결고리 같은 걸 어떻게 찾으셨는지 또 뭐 관련된 혹시 뭐 스펙을 쌓으셨다든가 뭔가 인턴이나 뭐 기타 경험을 하셨다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혹시 네.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제 복수 전공이 국어 국문학이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이랑 국문학을 전공하고 현대자동차에 들어왔다고 하면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제가 연결고리를 약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저는 심리학이랑 국문학을 동시 전공했고 둘 다 사실은 사람에 관한 일이었다. 심리학도 사람의 심리를 보는 거지만 국문학에서 배운 모든 문학 작품이나 비문학 작품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고리를 풀어 나갔었는데 면접에 가서 그 얘기를 똑같이 했더니 면접관님이 그거 면접 보려고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선택할 때는 별로 그런 생각 없었으면서 지금 와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곡을 찌르셨는데 그래서 그때 대답을 네 맞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고 사실 저는 처음에 심리학이랑 국문학이 좋아서 했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두 가지가 저한테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자동차에서 하게 될 일들도 내가 좋아서 하게 되는 일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돌아봤을 때 내 전공이나 내가 살아온 삶이나 이런 것과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에 대한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동차를 잘 모르고 자동차에 대해서 잘 좋아하지도 않지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은 자동차를 만들거나 뭐 연구개발하는 일이 아니라 그걸 만드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을 보고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조업이라는 어떤 큰 벽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직무는 굉장히 다양하고 직무에 따라서 각 전공들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추가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 문항이 있잖아요. 회사에 대한 것도 있고 직무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그걸 다 만족해서 쓰려고 하면 되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회사 때문에 들어오고 싶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직무 때문에 들어오고 싶은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든 걸 충족해야겠구나라는 강박관념을 가지면 되게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로 입사 전에는 회사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한 걸 많이 몰랐습니다. 근데 일에 대한 건 되게 뚜렷했어요. 어떤 인사를 하고 싶은지. 그런 거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든 거를 완벽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게 또 다른 뭔가 잘못된 전달이 될 수 있다. 아까 윤종희 사원이 면접 봤을 때 사실이라고 했던 모습이 아마 면접관님들은 되게 좋게 보였을 거예요.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구나. 그 모습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같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 억지로 이유를 대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오랜 동안 고민을 해서 왜 현대자동차 어떤 특정 직무에 왜 하고 싶은지 그걸 찾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분.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업 문화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현대 인재 채용팀에서는 이제 다양한 인재들을 좀 선호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라는 우리 산업의 특성상,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여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현대 자동차 이미지에 대한 것은 상당히 뭔가 보수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밝고 활달하고 개방적인 스타일인데, 만약에 제가 제 자신을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보수적인 기업 문화에 대해서 제 자신을 드러냈을 때 제가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재 채용팀 같은 경우라면 제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그 이미지에 대해서 맞춰가는 게 맞는지. 네, 저도 밝고 활달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답하기보다는 아직 되게 순진한 우리 후배 사원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꾸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후배한테 마이크를 돌리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의 성향을 어떻게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밝아 보이나요? 좀 밝아 보이나요? 사실 저는 그렇게 밝은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나는 조금 내성적이고 그렇게 외향적이지 않은데 기업에 취직해서 뭐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구 앞에서 PT 한번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향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현대자동차는 되게 도전적인 사람들만 있을 것 같고 나는 현대자동차랑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막연한 걱정, 그것과 더불어 HMAT 인성검사가 있다고 하는데 난 도전적이지 않는데 도전적인 성향이 아닌 걸로 찍으면 나 뭐 떨어지는 건가? 이런 고민도 되게 많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저 다음을 계속해서 어필을 했고요. 실제 면접에서도 되게 많이 떠는 것 같고 그렇게 외향적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면접관 분께서 하셨는데요. 옆에 종희 선배가 말한 것처럼 저는 내성적인 편이다. 하지만 내성적인 사람 중에서 제일 밝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로 좀 설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취업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기업 색깔이나 이미지가 비슷한 뭔가 보수적일 것 같고 조금 그런 회사인 경우에는 저 그리고 지원자님에서 하셨던 걱정이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기업 문화와 어울리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팀장님 어제 말씀하셨지만 11만 명 임직원이 일하고 있고요. 다 같은 성향을 가져서도 안 되고 가질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색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흔히 말하는 승산이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추가적으로 약간 선후배 문화에 대한 걸 얘기해 주고 팀 문화 이런 거, 회식 문화 이런 것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원자분께서 자유분방하고 나는 좀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본인은 좀 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튀는 걸로 하면 사실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거든요. 따라올 사람 없습니다. 굉장히 정말 힘들어요. 네. 가만 과해요. 지금 현대차에 안 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사람인데, 저도 동일하게 율령선하고 저하고는 완전 반대 성향이에요. 제 이제 후배인데 보면 율령 씨는 맨날 선배님은 정말 이런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러면 율령아 난 네가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데 정말 다르고, 오히려 저는 이제 이렇게 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뭔가
되어 있을 것 같은 인사로 영업본부에 있다가 이렇게 온 케이스잖아요. 이 사례만 봐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되게 다양성을 엄청나게 존중하는 회사인 것 같다. 그리고 저의 이런 성향을 더 이렇게 죽이지 않고 막 키워주시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는 것들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아마 윤영사원도 본인의 성향을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업무들로 이렇게 배치하고 이런 것들은 또 본인도 느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현대차가 과연 그런 면에서 보수적이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당사자로서 저는 굉장히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선후배 문화나 뭐 그런 거는 여기 좀 중고나라는 게 중고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게 좀 도발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가끔 정말 거짓말이라도 이 친구한테 가끔 맞아요. 이 친구는 이제 약간 격투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여서 가끔 로우킥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선후배 문화는 말씀드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결국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별로 사실 문화가 다 다르고요. 저도 이제 우리 회사 조직이 크다 보니까 어떤 조직은 제가 들었을 때도 놀라운 데가 있어요. 아 정말 너네는 뭐 그렇게 하느냐 이런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사실은 좀 그거보다 좀 약간 정적인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면은 다들 좀 사람이 다르고 그 조직 그 회사 내에서도 본부별로 좀 약간 분위기도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뭐 현장이랑 좀 밀접한 곳 같은 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액티브하게 좀 움직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리서치라든지 연구 작업 같은 걸 해야 되는 데는 오히려 사람들이 회의라든지 이렇게 뭉치는 것보다는 개인별로 좀 약간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직이 어떤 뭐 밝은 사람들만 모여 있거나 어두운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위험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밝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줄 사람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밝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차라리 그냥 그 고민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있는 대로 오시면 됩니다. 저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선배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경력으로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새롭게 들어오는 후배 사원님들, 저같이 경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문화를 조금씩 변화시키기도 해요.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다양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회사 문화를 더 좋은 문화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도 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현재 문화에 적응하고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뒤에 모자 쓰신 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계속 손을 예쁘네요. 볼캡 맞죠? 네. 너 잘 나와요. 네. 네, 잘 나옵니다 여기. 저는 아직 4학년이 아니라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 학생인데, 제가 공대생인데 전기공학과인데 선배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관련 학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얻으려면 좀 자격증 같은 거를 막 따서 준비를 해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 시간에 좀 더 많은 대외 활동을 통해서 가치관을 좀 더 이렇게 펼쳐라는 분들도 계신데, 어디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그거를 입사할 때 좀 도움인데 약간 자격증을 따는 게 좋은지 혹은 대외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게 좋은지 요거를 질문하셨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으시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전면허증을 좀 적었었어요. 진짜 정말로.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 제 거 쓴 거 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자격증이나 사실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그거는 본인의 좀 취사 선택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다. 근데 이제 자격증은 사실은 내가 그 스킬을 보유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생겨서 이제 따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다분히 내가 그냥 기업을 위해서 자격증이 맞다고 하니까 딴다고 하면은 잘 따지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저는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배들도 하는 얘기들은 되게 단편적인 얘기들일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어디 가서 되게 조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이제 제가 겪은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조언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증이나 선배들이 어떤 하는 얘기에 따라서 본인이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약간 고민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내가 몰두를 했고 몰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 드러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자기소개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걸 읽었을 때 오히려 인사 담당자는 이 친구가 충분한 고민을 했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예. 이제 여기 안경 쓰신 여성 지원자분.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그쪽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충분해서 그래요. 마이크 좀 켜주세요. 안 건드리셔도 돼요.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이런 게 생방송이 네, 죠 맞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가끔 마이크가 긴장할 때가 있어요. 네. 네. 저는 플랜트 기술 부분으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제 지원자인데요.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보통 플랜트 부분에는 남성 부분이 대부분인데, 입사해서 이제 회사를 다닌다고 한다면 차후에 결혼을 하거나 뭐 자녀가 생겼을 때 뭐 불이익이라는 게 있는지, 혹은 뭐 따로 제도 같은 게 마련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원님들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일단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예, 결혼한 것 같지 않죠? 네, 일단 플랜트 기술 질문을 두 가지를 해주신 것 같아요. 플랜트 기술 쪽에 이제 여성 지원자로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 있으시죠?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뭐 플랜트 기술 쪽에 여자가 없다고 하는데 나 안 뽑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데, 일단 아무래도 기계나 전기전자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기계과 보시면 알지만 기계과 공대 아름이의 탄생의 본거지잖아요. 여자가 없기 때문에 아름이가 탄생하고 뭐 이런 건데, 본인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안 뽑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없습니다.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현대자동차 플랜트 기술 내에도 여성 직원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조금 비율이 적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여성 이제 인력들을 이제 선발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십사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별이 없다라는 부분들. 근데 물론 이제 업무의 특성상 되게 힘들고 좀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결혼. 이거는 저도 이제 결혼은 안 해봤지만 저희 선배님들을 이제 보면,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도 하나의 사회를 본인이 이끌어가는 사회여서 이제 되게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생활하는 여성분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긴 한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뭔가 불이익이 있거나 뭐 드라마에서 보면 아이를 낳고 왔는데 자리가 빠졌어요, 뭐 이런 거는 사실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말 그 육아나 가정의 양립을 위해 되게 회사 내에서도 워크스마트 활동이라던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뭐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이제 여성 이제 직원들이 늘어나고, 또 저희 같은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서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육아휴직 제도도 1년 다 쓰시는 분들 많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네. 가운데 모자 있으시면 계속 들어주셨는데, 네. 질문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인적성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저는 항상 적성 문제는 거의 다 풀면 사실 좀 재수없게 들릴 수 있지만 항상 거의 다 맞추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부러워요. 질투 야유했어요. 야유. 그런데도 여기 와 있는 거 보면은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저는 인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인성을 안 보는 회사에서 적성 시험만 보면 거의 다 통과를 했었는데, 인성을 보면은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제 문제가 뭔지 가장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현대차에 뭐 흠햇을 본다라고 하면은 현대차는 이런 사람이겠지라고 해서 그 사람을 가정하고 문제를 풀던데 저는 항상 문제를 풀면서 그래도 솔직하게 풀자라고 해서 나는 가끔 짜증이 난다면 이런 거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떨어지는 거 보면은 과연 현대차에서는 저처럼 뭐 가끔씩 이렇게 짜증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지 저도 짜증이 좀, 많은 편인데. 그거를 인성을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러면 인성 검사를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짝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승열대리님. 네. 일단 한번 좀 여쭤보면 혹시 인성 검사 볼 때 시간이 부족하신가요? 충분해요?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고. 분단 중이에요 지금. 왜냐면 제가 어떤 거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 인성 검사는 시간이 부족하면은 그게 문제의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꾸 이 고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난 이건데 자꾸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뒤가 틀렸나 뭐 이런 것도 막 비교하게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데 인성 검사는 일단 직관적으로 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저도 사실은 이제 어떤 답변 이런 거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불을 보면 현혹된다. 뭐 가끔 욕을 하고 싶을 때 솔직히 그럴 때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고요. 자주 하세요. 자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솔직하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지원자님이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게 문제인 것 같다 어떻게 진단을 내려줄 수는 없는데요. 일단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도 획일적인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그냥 욕을 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을 뽑고 싶어서 가지고 보는 그런 테스트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어떤 조직 적합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사람별 간에 좀 약간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군별로 조금 더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맞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약간 감안하기 위한 테스트인데요. 그래서 일단 다양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저는 조금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 인성 검사 때문에 고민 많이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직관적으로 좀 계속 팍팍 풀 수 있도록 저는 오히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OMR에 바로 마킹하라 이 정도까지 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메가 같아요. 흩어디 선생님 같았어요. 메가 흩어디. 네. 아마 다른 분들 인적성 검사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팁을 최대한 드릴게요. 우선 아까 질문하신 분은 적성 검사 결과를 모르시잖아요. 아마 그래서 내가 몇 점을 받았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적성 검사는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푸는 게 맞아요. 좋아요. 찍지는 마세요. 그리고 문제 유형을 많이 내가 알수록 빠른 시간 내에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 검사를 잘 보는 비결은 그래도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보고 해라라는 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적성 검사는 상대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더 맞출 수도 있잖아요. 정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이로 인해서 조금 내가 불합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인성 검사는 이건 오래 생각하기보다는 딱 봤을 때 이건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찍으면 됩니다. 인성 검사는 정답이 없어요. 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적성 검사 볼 때 역사 에세이도 저희 같이 보잖아요. 역사 에세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과거 기출 문제가. 읽어보시면 이게 지식적인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구나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꼭 그래서 한번 찾아보셔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역사 에세이 보니까 자격증을 따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 조금 말리고 싶어요.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여기 두 번째 분. 회색 옷 입으신 분이 말씀하신가요? 두 분 다 회색 옷을 입으시고 안경을 쓰셨어요. 네. 지금 카메라 찍고 계신 분, 네. 두 번째, 네. 왼쪽에서 네 번째 신 머리가 기신 분인가요? 이렇게. 네. 네.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두 분 다 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적으로 자소서를 쓸 때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소서 경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저한테는 뭔가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인 것 같은데 전체 경험에 대해서 쓰다 보면 기여도 같은 기여도를 숫자로 표현을 하면은 제가 이 경험에 대해서 한 10%나 20% 정도밖에 기여를 안 한 것 같은 좀 그런
경험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다라는 좀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도 이건 그 경험은 저한테 뭔가 특별한 그게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좀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자소서 관련된 걸 몇 번 질문을 저희가 답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본인 질문하신 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끝나고 나서 설명을 드리고 약간 다른 유형의 질문을 좀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거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네, 약간 자소서는 몇 번 했기 때문에 다른 형태, 다른 유형의 질문을 받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6시에 끝나려고 했는데 지금 6분 정도 약간 연장해서 6시 10분에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남았는데요. 네, 그래서 네, 그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취업 정보 뭐 자료라든가 아니면 뭐 카페 같은데 이제 검색을 해보면 그 영어 성적이 이제 지원자 평균 점수 한 몇 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토익 같은 경우는 한 850에서 공대임에도 불구하고 한 900점대 혹은 뭐 이제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는 레벨 6는 기본이고 막 7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영어 성적 그 한 50점 막 이 정도 더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게 더 맞는 건지 좀 궁금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총희 네, 영어 성적이 중요하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취준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도 영어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취준을 하고 나서 이제 회사에 들어오고 나니까 채용팀 입장에서 사실 영어를 쓸 일이 많지는 않아요. 가끔 외국인 지원자가 뭐 이런 자폐어 같은 데 와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하다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저의 한계치예요. 제가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의 한계치인데 그런 것들을 사실 토익 성적이나 토익 스피킹 성적이 반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원자님께서 이제 현대자동차에 지원하셨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거는 지원자님의 영어 성적이 아니고 왜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지 여기에 들어와서 무엇을 할 건지에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영어 성적이 높으니까 해외 영업 가면 잘할 수 있어 라는 거는 저희가 듣기엔 되게 어불성설로 들리거든요. 영어 성적이 높은 것이 반드시 뭐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걸 뜻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까 자격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영어 하는 거를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걸 어떻게든 입증하고 싶어서 시험을 봤다 그래서 점수가 좋다라는 건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취준을 해야 되는데 저기 평균이 850인데 내가 840이야 그래서 860이 될 때까지 다시 봐야겠어 이런 건 되게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보다는 본인이 지금 잘하는 거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도. 네. 예, 아까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희도 대학생활을 했어요. 저희도 토익 봤거든요. 토익 세대거든요. 몇 점을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저희가 영어를 커뮤니케이션 잘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영어 점수 다소 높다고 그 사람이 영어 잘하냐? 저희도 아닌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점수나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시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명확한 증거를 말씀드리면 SPA 시험을 봅니다. 저희는 영어 시험을 면접 때.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 회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저희 아마 공고를 보면 어학 성적을 지참만 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뭐 어떤 점수의 하한 커트라인이나 이런 것도 없고 지참만 하고 있을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면접 때 SPA 따로 저희 면접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마치 어떤 서류 전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로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 중에 토익 600점대도 있었어요. 그럼 됐나요? 네. 대신 그 친구는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었겠죠. 자기의 강점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어떤 커트라인에 나를 좀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장점, 남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거, 정말로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해 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6시 10분에 원래 셔틀버스가 있는데 약간 연기되면서 20분을 좀 옮겨놨습니다. 여러분들 가실 수 있도록. 네. 한 지금 1분 정도 좀 더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여기 여자. 네. 네, 맞습니다. 뛰어오시기만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저기 뒤에 있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속 항상 궁금해 왔던 거거든요. 저는 이제 후회하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노력해왔고 실제로 아르바이트나 대외 활동도 다양한 경험을 해왔는데 문제는 그게 약간 대중이 없거든요. 한 직무에 관련된 활동은 아니라서 하나의 주요 업무 그런 하나의 직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제 최종 면접까지 저를 풀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나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고 적응력이 높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좋을지 네, 좀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금 그냥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취업이라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방법적인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저희의 설명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라고 쓰세요. 그럼 마케팅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써야 내가 마케팅에 적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회사에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마케팅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어떤 마케팅 하고 싶으세요? 더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예. 그게 어느 정도 설득이 되면 경험이 없어도 합격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고민들은 조금 많이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격증, 영어 점수, 학점 이런 걸 커트라인보다는 내가 왜 현대영시에 가고 싶은지,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직무는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게 현대자동차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입사지원서 항목들을 없애고 있어요. 봉사활동 뭐 이런 것도 없앴잖아요. 처음에는 봉사활동 자체의 의미가 있었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몇 개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봉사활동 몇 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죠. 동아리 활동 몇 개 하면 좋을까요? 동아리 회장이 좋을까요? 동아리 팀원이 좋을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저희한테 자꾸 하세요. 근데 그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자기소개서에 드렸습니다. 그건 면접과도 연결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원동력이라는 걸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 내가 뭐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뭘 잘할 수 있는 질문. 근데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질문인 거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꼭 입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국내에는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현대차를 오고 싶은 이유가 뭔지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증빙은 저는 그 이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한 거가 정말로 쉬운 질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어느 회사나 어느 직무를 선택하시는 꼭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현대차 입사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모두 하고 싶어하는 마케팅 업무 다 한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 고민을 충분히 했던 사람들이 면접 과정상에서도 되게 자신감도 있고 합격률도 높고요. 입사한다고 하더라도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답변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셔틀버스 시간도 있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만 해주실래요? 송일려 사원님. 네, 우선 제가 그렇게 중요하거나 현대자동차에 다니지 않는다면 별거 아닌 사람인데도 이렇게 제 말도 들어주시고 해서 되게 감사하고요. 더 오늘 계기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9월부터 12월에 있을 2017년 하반기 채용 이제 업무에 더 책임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앞으로도 자주 뵙겠습니다. 네, 취준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신 걸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신 것 같은데
가끔은 힘들 때도 있고 조금 초조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시겠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다 받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뭐 기죽거나 지치거나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 전체에서 이게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준비하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뭐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사실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과정에서 가장 어리석게 생각했던 게 그 힘들고 실패를 했을 때 저 자신을 비하했던 게 저는 가장 후회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옆에 계신 분들도 다 불안하고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실패를 한다, 고배를 마신다 하더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그냥 남한테 책임을 전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 비하라든지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좀 긍정적인 생각하시면서 아유 이번 안 되면 다음번에 되겠지 약간 이런 의연한 마음도 좀 가지시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향까지 먼 길 해주셔서 우리 현대자동차에 관심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 취업 때 제 이름이 주올림인데 주구리가 제 별명이었어요. 쭈구리여서 취업 때는 항상 다 내가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자꾸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서류 떨어질 때마다 막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 내가 인적성 떨어질 때마다 인적성 이게 뭐라고? 난 나만 보여줄 수 있다면 꼭 붙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제일 노력했던 거는 계속 나 자신을 믿어주고 내 스스로를 응원하고 내가 가진 장점이 뭘까를 더 많이 고민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다 비슷한 얘기들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에서 많이 쭈그러들 수도 있고 하지만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우리는 피어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쭈그러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이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고 그 결과가 또 우리 현대차의 가족으로 되는 거라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저는 제 일을 똑바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서류 내주신 거 단순 서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분 한 분이 정성껏 작성해 준 여러분들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상시면담 곧 할 건데 최대한 많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시에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